안녕하세요. 저는 60대 초반의 여성이고 백반집을 운영합니다. 제가 하는 식당은 대단히 유명한 맛집은 아니어도 30년 넘게 한 곳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 나름 오래된 단골들도 많고 지역 내에서는 토박이들의 맛집으로 나름 입소문이 난 곳이랍니다. 십수년 전에 남편과는 사별해서 혼자 몸으로 아들 하나 딸 하나를 키워냈습니다. 딸은 시집가서 잘 살고 있고 저는 아들 내외와 지척거리에 살고 있어요. 5층짜리 다세대 빌라가 제가 사는 곳인데 바로 아래층에 아들 내외 가족이 삽니다. 점심시간 지났는데도 백반집에 사람이 꽤 많네. 오은화절 될 때까지는 밥 먹으러 사람들이 계속 오니까 이 식당 하느라고 골병은 들었지만서도 그래도 이 백반집이 당신한테는 효자네. 안 그래? 그러게 백반집 아니었음 아들 딸 남매 공부며 시집장가 택도 없었을 테니까. 그래도 본인만큼 복 많은 여자도 잘 없어. 교사하는 딸내미 의사한테 시집갔지. 아들내미는 서울대 나와서 고급 공무원. 며느리는 요즘 찾아보기 힘든 세상 효부 아니야. 결정적으로 복 없는 걸 왜 빼먹노? 나 남편 보기 지지리도 없지 않소 형님. 아유 우리 나이에 남편 복 있으면 뭐하고 없으면 뭐할게요. 다 늙어서 이제 진짜 남편 복 있는 여자들은 남편이 조론하자고 먼저 말해주는 여자들이라더라. 그래요? 그래도 일찍 사별한 저 같은 호러몸들은 그런 남편이라도 있는 여자들이 부럽더구만요. 진석 엄마, 세상 외로워? 아이 그럼 어디 외롭게 궁상 떨고 살 게 뭐야. 어디 노인대학이든 춤 배워주는 학원이든 당장 나가봐. 나가기만 하면 진석 엄마는 좋다는 알바들 줄을 설 텐데. 아유, 저 다 늙어 주책이 따로 없지. 미쳤어요. 그런 말이 어딨어. 나이 들었다고 마음도 늙어. 그건 아니잖여. 평생 혼자 살았음 외롭고 심심할 때도 됐지 뭐. 혹시 또 알아? 진석 엄마 늙음하게 멋진 영감탱이만 나 팔자 고칠지? 아무리 여자 팔자 뒤웅박이라지만 제 팔자 뒤웅박되기엔 이미 글렀고요. 잘 지은 자식 농사 마무리나 잘 됐으면 좋겠네요. 마무리라는 그건 또 무슨 소리요? 아들이랑 딸내미는 잘 커서 잘 사는데 이제는 손주 손녀가 머리 굵어가니 그것들이 또 걱정이고 노심초사더라고요. 세상 살기 하도 험악하고 흉흉하다 보니까 아유 진석 엄마 암튼 걱정도 팔자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데 그 아들내미랑 딸내미 밑에서 나온 애들이 반듯하고 착할 게 뻔하지 뭐. 제발 그랬으면 좋겠네요. 근데 우리 손주 녀석이 좀 유별나서. 강훈이가 요즘도 속썩여? 아니 뭐 그런 건 아닌데 애가 좀 사춘기인 것 같아요. 강훈이 걔가 똘똘하고 예민했지. 어려서부터. 원래 똑똑하고 도드라진 애들이 클 때 말썽 피우는 법이야. 그저 평범하고 모난 데 없는 게 최고인데 성정이 좀 유별나긴 해요 그 애가. 하긴 강훈이는 생긴 걸 봐도 이 집 식구들을 아무도 안 닮았어. 주원 애도 아닌데 근데 대체 누굴 닮은 거요? 글쎄요. 형님 말 맞다나 주원 애도 아닌데. 뭐 이 사람 저 사람 대를 걸려 골고루 섞어 담다 보니 그런가 보죠. 아이고 암튼 우문의 현답일세. 3대가 고루 섞인 얼굴들이 원래 식구들하고 안 닮아 보인다더라. 그러게요. 강훈이가 꼭 그런 거지 싶어요. 저희 아들네 부부에게는 딸 하나 아들 하나가 있습니다. 아들이 맞이이고 딸이 둘째인데 아들 손자 강훈이가 좀 유별난 구석이 있는 녀석이에요. 어려서부터 무척 개구쟁이였고 유달리 장난도 심해서 지 부모들이 유치원이며 학교에 불려가는 일들이 허다했죠. 게다가 손자 녀석 외양이요. 친척 형님 말씀 맞다나 가족들을 많이 안 닮은 편입니다. 그 애는 지 아빠도 안 닮고 지 엄마 얼굴도 별로 없죠. 어려서는 지 엄마 얼굴을 희미하게라도 닮은 것 같았는데 커갈수록 지 엄마 그림자도 없어져가는 외양의 손자 녀석이었습니다.
외양뿐 아니라 성정도 우리 집 스타일이 아닌 녀석이었죠. 저희 집안에는 그렇게 망아지처럼 날뛰는 스타일이랄까? 과격한 성미에다 감정 표현이 풍부한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다들 조용하고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 요란하게 표현하는 성미의 사람들이 잘 없는데 손자 녀석은 그 반대입니다. 엄마, 나 학교 꼭 다녀야 해요? 학생이 학교를 안 다니면 어쩌겠다는 거야? 요즘은 홈스쿨링하는 친구들도 많고 검정고시로도 대학 많이들 가는데요. 그래서 네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니? 학교 가면 수업도 너무 따분하고 선생님들 잔소리도 숨 막혀요. 성미가 맞지 않는 친구들이랑 종일 한 공간에 있는 것도 고역이고요. 강훈아, 인생이란 게 원래 하기 싫어도 해야 하는 일들의 연속이다. 그런 걸 참아낼 줄 아는 게 어른이고. 아빠, 저는 아직 어른도 아니고 그렇게 평생 하기 싫은 일 줄창 참아가면서 재미없는 인생을 살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는데요. 하기 싫은 일을 참는 건 재미없는 일이 아니다. 사람이 꼭 해야 하는 일을 인내해서 하는 게 얼마나 가치로운 일인데. 하고 싶은 일을 신나게 재밌게 잘해내는군요. 그건 멋있는 일이지. 아빠, 바로 그거예요. 저 멋있는 인생을 살고 싶다고요. 여보, 말로는 강훈이 가르치지도 못하고 이기지도 못해요. 너 자퇴는 절대 안 된다고 엄마가 그랬지? 너 지금 겨우 고등학교 1학년이야. 그래, 자퇴를 하더라도 1학년은 다 마치고 다시 생각해보기로 엄마 아빠랑 약속했으니 너도 그 약속은 지켜야지. 아, 정말 내가 괜히 지키기 어려운 약속을 해가지고 이 고생이네. 정말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 같은 심정으로 제가 학교 가는 거 두 분은 모르시죠? 생각의 전환을 좀 해라. 싫다 싫다 하면 더 싫어지고 좋다 좋다 하면 점점 좋아지는 게 사람 심리니까. 오케이? 아, 짜증나! 아무튼 두 분 약속하셨어요. 저 1학년 마치고 자퇴 얘기 다시 해보는 걸로. 알았어. 일단 1학년 마치려면 한참 남았으니 1학년 지나고 다시 말해보자. 손주 녀석은 무난하고 평범한 성정의 아이가 아닌 편이었죠. 대신 뭐 나쁜 짓을 하고 다니거나 하는 건 또 아닙니다. 예술적인 분야랄까? 그런 쪽에 재능이 뛰어나서 그림도 잘 그리고 글짓기도 잘해서 글짓기 대회에 나가면 곧잘 상을 받아오고 그러나 보더라고요. 강은아, 넌 커서 뭐가 되고 싶으니? 저요? 저는요, 뭔가 창의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사람들에게 영감과 감동을 주는 크리에이티브요. 크리에이티... 그건 또 모시기 하는 사람이냐? 헤이, 할머니, 크리에이티가 아니라 크리에이티브요. 창의적인 일을 하는 사람.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 강훈이 너는 어려서부터 남다른 데가 있어서 아마 그런 일이 잘 어울릴 것 같구나. 그래도 학교는 꼬박꼬박 잘 나갔으면 좋겠다. 엄마 아빠 걱정시키지 말고. 알았지? 내 할머니 답답하고 힘들지만 엄마 아빠랑 약속도 했으니까 1학년 다니는 동안은 적응하려고 애써볼게요. 그래, 우리 손주 착하다. 이렇게 말도 잘 듣고 착한 게 우리 강훈이지. 또 타이르고 좋게 말하면 온순하게 대답도 잘하고 저에게는 예의도 바른 손주 녀석이었지만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마침 백반집 휴무일이기도 해서 저는 오랜만에 집안 식구들이 먹을 반찬과 음식들을 좀 만들어서 며느리네 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요. 아래층 계단을 내려서렸는데 반쯤 열린 현관문 사이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우리 딸이 이 집 아드님 때문에 성적이 얼마나 떨어졌는지 알고나 계세요? 아니, 그 댁 따님 성적 떨어진 게 왜 우리 강훈이 때문인가요? 이런 식으로 오리발 내미실 것 같아서요. 제가 우리 딸 일기장 가져왔거든요. 아무리 딸이라지만 그 애도 프라이버시라는 게 있는데 일기장을 가져오셨다고요? 그 댁 따님은 본인 일기장이 이렇게 싸돌아다니는 거 알고나 있나요?
지금 그게 중요합니까? 이 일기장 속에 얼마나 기염하고 뒤로 넘어갈 만한 내용들이 담겨 있는 줄이나 아세요? 무슨 내용이길래 그러세요, 대체? 요즘 중학생들, 아니, 초등학생들도 남자친구, 여자친구 다 있고 손잡고 다니는 애들 천지인 세상에. 너무 세상 물정 모르고 사시는 거 아닙니까? 참, 아들 가진 부모라 이거예요? 아무리 아들 가진 엄마라지만 너무 뻔뻔한 거 아니세요? 우리 딸이요, 보세요. 강훈이 때문에 공부가 안 된다. 수학책을 펴도 국어책을 펴도 강훈이 얼굴만 떠오른다. 이렇게 적어놓은 거 보시라고요. 솔직한 마음을 적어놓은 건데 왜 그러세요? 왜? 연애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처음엔 다 그런 거지. 뭐 대단한 일도 아닌 거 가지고 그러세요. 그럼 다음 장 읽어보세요. 얘네들이 고등학생들이면서 진도를 대체 어디까지 나갔나? 두 눈으로 똑똑하게 보시라고요. 전 후들거리는 다리를 진정시키려고 겨우 애를 쓰면서 며느리네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강훈애미야, 이게 대체 무슨 사달이니? 어머니 오셨어요? 아, 할머님이세요? 더 잘됐네요. 지금 이 댁 손주가요. 남의 집 귀한 딸을 상대로 얼마나 늑대 같은 일들을 벌이고 있는지 한번 똑똑하게 보시라고요. 그 학부모라는 여자는 제 면전에 대뜸 그 여학생의 일기장을 마구 들이미는 겁니다. 하도 어이가 없어 뒤로 주춤 물러나려는데 그 일기장 당장 치우세요. 학원에 갔던 손자 강훈이가 버럭 소리를 지르며 집 안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겠어요? 아무리 엄마라도 지금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세연이 일기장 당장 내놓으시라고요. 아무리 버릇없기로서니 너 어른한테 바락바락 소리 지르는 버르장머리 어디서 배웠니? 어른이면 남의 일기장 함부로 보고 사람들 앞에서 까발려도 상관없나요? 이 녀석이 정말 밉다 하니까 미운 소리만 골라 하네. 뭐? 남의 일기장? 내 딸이 어떻게 남이니? 그럼 세훈이가 아줌마 자신이에요? 그럼 저랑 여기서 손도 잡고 뽀뽀할 수 있으세요? 뭐라고? 아니 이 녀석이 보세요. 지금 그쪽 아들이 하는 말 들었죠? 손을 잡아? 뽀뽀를 해? 그게 고등학생이 어른들 앞에서 치끄를 소리니? 세연이 자신이나 아줌마나 매한가지라면서 못하세요? 그거 봐요. 다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라는 거 본인이 더 잘 아시잖아요. 강훈이, 너 조용히 못해? 어른들 얘기하시는데 끼어들 생각 말고 당장 네 방으로 들어가. 어서. 이게 왜 어른들 얘긴데요? 저랑 세훈이 연애하는 것 때문에 시끄러운 싸움이 시작된 건데 제 문제잖아요, 엄마. 강훈아, 너 버릇없이 그만 행동하고 얼른 네 방으로 들어가. 아무리 엄마라지만 어떻게 세훈이 일기장을 만천하에 공개하세요? 당장 내놔요, 일기장! 다짜고짜 그 여학생 엄마에게 일기장을 빼앗아 들더니 집 밖으로 쏜살같이 달려나가 버리는 손자 녀석이었습니다. 너 이 녀석, 우리 딸 일기장 내놔! 지가 뭔데 그걸 가져가니? 이 호랑말코 같은 놈아! 아니, 듣자니 정말 너무하시네요. 우리 아들이 뭘 그리 잘못했다고 함부로 막말을 하세요? 우리 딸이요. 강훈이란 저 녀석 알기 전까지만 해도 집, 학교, 학원밖에 모르던 애예요. 저 애를 만나 사귀네 어쩌네 하면서 전교 5등 밖으로 밀려나 본 적이 없는 애가 이번에 전교 30등을 했다고요. 아니, 애들이 연애한다면서 본인 딸이 공부 안에 성적 떨어진 걸 왜 우리 손주 탓을 해요? 할머니, 정말 경우 없이 말씀하시네요. 이게 그런 식으로 무책임하게 하실 말씀인가요? 다들 그만하시죠. 철없는 애들이 서로 좋아해서 지금 이 난리인데 강훈이한테 잘 말하겠습니다. 공부 방해 안 되는 선에서 만나라고요. 만나긴 뭘 만나요? 저런 날라리 호랑말코 같은 녀석 때문에 저희 딸 인생 망가지는 거 저 더는 못 봐요. 당장 우리 세훈이와 헤어지라고 하세요. 바락 고함치듯 제 할 말만 하고 나가버리는 학부모였습니다. 이게 대체 어찌된 일이니?
강훈이가 얼마 전부터 여자친구 사귀는 걸 알았는데 그 여자애가 성적이 많이 떨어진 모양이에요. 일기장 아까 보여주는 거 보니까 뭐 둘이서 스킨십하고 어쩌고 하는 내용들이 있었는데 그거 보고 저 엄마가 더 기함하고 열받은 것 같더라고요. 요즘 애들이 아니라더니만 우리 집 손자가 그럴 줄이야. 어머니, 강훈이가 여자친구 사귀었다 뿐이지 학생 신분에 선 넘는 행동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 말씀 마세요, 어머니. 당신이 그런 식으로 강훈이를 싸고 도니 지금 이런 사달이 나는 거 아니야? 아니, 지금 이 사태가 나 때문이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 집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종자로구나. 저 강훈이라는 녀석. 너희들 그만하렴. 애들 일 가지고 부부가 서로 합심해야지. 서로 싸우면 되겠니? 전 부부싸움하려는 아들 내외에게 잔소리를 좀 하고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보니 게장 담근 것을 안 갖다 준 것을 알아채고 다시 며느리네 집으로 내려갔는데 설마 강훈이가 내 배 아파 낳은 아이가 아니라 내가 지금 이런다는 거야? 대체 그런 말이 어딨어. 누구보다 강훈이를 당신 자식으로 여기고 키운 거 누가 몰라? 됐다. 관두자. 내가 무슨 소리를 더 하겠니? 내 속만 상하고 답답하지. 전 아들 내외의 대화를 듣다가 충격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며느리가 분명 내 배 아파 낳은 아이가 아니다란 말을 하는 걸 두 귀로 똑똑하게 들었기 때문이지요. 안 그래도 어려서부터 손자 녀석은 집안 식구들 누구도 닮지 않아서 이상하다는 소리를 곧잘 듣던 아이였죠. 손자 녀석이 대체 누구 닮은 거요? 아무리 봐도 지 엄마 아빠 얼굴도 없고 닮은 사람이 없는데? 어린애들 얼굴이 하루가 다르게 바뀌는데 그런 게 뭐 대수예요? 처다들은 엄마 닮는다는데 며느리 얼굴이 하나도 없지 않소. 그렇다고 지 아빠 얼굴이 진하게 있는 것도 아니고. 아유, 희한하네. 아니, 뭐 희한할 것까지 뭐예요? 조상 3대 얼굴이 골고루 섞여 표가 안 나는 것뿐이죠. 보세요. 우리 손주 콧날이며 눈망울이 지 할아버지 쏙 빼닮은 거 안 보여요? 뭐 듣고 보니 친할아버지 얼굴은 좀 있네. 근데 애가 희한하게 지 부모는 거의 안 닮아서 그러지. 참, 아유, 오지랖도 태평양이네요. 커가며 엄마 아빠 얼굴 나올 테니 걱정 마시라고요. 옛날 친척 어른들에게 종종 듣던 쿠사리까지 다 떠오르면서 전 이상하고 불길한 예감에 그날 밤 한숨도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이 되었고 아들 며느리가 모두 출근하고 손주가 학교를 가서 집이 텅 빈 시간에 전 몰래 며느리네 집에 들어갔습니다. 위아래층에 함께 살다 보니 아들 내외와 저는 서로의 집 비밀번호가 같았어요. 맞벌이하는 며느리가 바쁠 때는 제가 내려가서 종종 빨래나 대청소도 해주었기에 서로의 비번을 편하게 공유하는 사이였죠. 전 친자 확인에 필요한 것들을 집에서 몰래 챙겨왔습니다. 손주 베개에 붙은 머리칼과 안방 침대에서는 아들 내외의 머리칼도 챙겼지요. 혹시 몰라 식구수대로 칫솔까지 몰래 훔쳐서 저는 친자 확인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드라마에서나 보던 그런 희한한 검사를 제가 의뢰하게 되니 참말이지 억장이 무너지고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 들더군요.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얼마나 동동거리며 불안한 시간을 보냈는지 모릅니다. 한 10보름쯤 지나 결과가 드디어 나왔고 저는 개거품을 물며 며느리를 찾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길래 제가 그리 노발대발했냐고요? 너무나 믿기지 않은 사실에 전 당장 며느리에게 한달음에 달려갔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설명해봐. 제가 친자 확인 검사 결과지를 며느리에게 들이밀며 소리 지르자 소스라치게 놀라는 며느리였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그렇게 소리친 순간 며느리가 밝힌 진실에 제 인생 대박이 났답니다. 아니, 어머님, 대체 이 결과지가 어떻게... 보시다시피 너희 내외와 강훈이의 친자 확인 검사 결과지다.
결과를 보면 알겠지만 넌 강훈이와 생판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이고, 더욱 내가 기함했던 건 강훈이와 강훈이 애비가 부자지간이 아니라 형제지간이라는 결과야. 어머님이 이 사실을 어떻게 아신 거예요? 네? 내가 이걸 어떻게 알게 된 게 지금 중요하니? 그게 아니라는 건 네가 더 잘 알잖아. 하도 결과가 기가 막혀서 여기 검사하는 연구소에 전화해서 몇 번을 물어봤다. 그랬더니요, 몇 번을 물어봐도 강훈이와 강훈애비가 형제지간, 그것도 이복남매지간이라는 대답이 돌아오더구나. 모든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이 언젠가는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이 바로 그런 순간인가 봐요, 어머니. 너와 네 남편, 대체 무슨 비밀을 여태껏 나에게 숨겨왔던 거니? 하나도 거짓말할 생각 말고, 토시 하나 빠지지 말고 나에게 진실을 말해라. 어머님, 죄송합니다. 처음부터 어머님을 기만하고 속일 생각은 아니었어요. 제가 소리 지르며 노발대발하자 울면서 용서를 구하는 며느리였습니다. 내가 용서를 하고 말지는 네 변명을 들어보고 결정할 거야. 네 남편에게도 어서 전화해. 오늘 열일을 제쳐놓고라도 빨리 집으로 들어오라고 해라. 며느리는 부랴부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고 잠시 후 아들이 헐레벌떡 집으로 귀가를 하는 겁니다. 진석이, 너 여태 엄마를 속여? 엄마, 잘못했습니다. 아들은 대뜸 저를 보자마자 무릎을 꿇고 석고대죄를 하는 겁니다. 엄마에게 언젠가는 말씀을 드려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하루 이틀 미루다 보니 지금까지 와버렸네요. 얼마 전에 너희 부부가 다투는 걸 듣다가 강훈 애미가 강훈이를 내 배 아파 낳은 아이가 아니네 어쩌고 하는 얘기를 들었다. 하도 이상해서 친자 확인 검사를 의뢰했고, 전 검사 결과지를 가져다가 아들 앞에 흔들어 보였죠. 강훈 애미가 강훈이 친모가 아니라는 건 둘째치고 내가 더 충격받았던 건 바로 네가 강훈이 형이라는 사실이었어. 도무지 듣고 읽고서도 믿기지 않는 이 사실이 진실이드냐? 엄마, 이제 모든 거 다 솔직하게 털어놓을게요. 강훈이는 생물학적으로 제 아들이 아니라 이복 동생이 맞습니다. 뭐? 이복 동생? 그럼 강훈이가 돌아가신 네 아버지 친아들이란 말이니? 네 아버지에게 혼야아들이 있었단 말이냐? 네, 엄마. 아들의 대답을 듣는 순간 저는 뒷목을 잡고 뒤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어머니, 고정하세요. 아유 세상에,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아버지가 17년 전에 암 선고받고 시한부 투병하실 때 처음으로 강훈이 존재를 알게 됐습니다. 그건 또 무슨 말이야? 아들과 며느리에게 듣게 된 과거의 이야기는 참으로 기함할 만한 것이었어요. 진석아, 아버지로서 정말 부끄러운 부탁이다만 네가 날 살려줘야겠다. 아버지, 그게 대체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 말고 다른 여자와의 사이에서 아이가 생겼단 말입니까? 그 여자가 임신했다는 걸 본인도 모르다 최근에 알았다는구나. 그럼 본인이 알아서 키우라고 하세요. 아버지에겐 엄마가 있고 제가 있는데 어떻게? 그 여자 나이도 나보다 한참 어리고 슬아에 돌봐야 하는 동생들만 줄줄이인 소녀 가장이란다. 게다가 할머니 슬아에서 컸는데 그 할머니 병수발까지 해야 하는 여자야. 아이를 도저히 키울 수 없다고, 아이를 부탁한다고 울면서 내게 찾아왔어. 그런데 아버지도 지금 시한부 선고 받으신 상황이잖아요. 그럼 그 아이를 누가 키워요? 아빠, 차라리 고아원에서 데려온 아이라면 모를까, 아버지가 외도에서 낳은 아이를 엄마가 키울 수 있겠어요? 지금이 조선시대도 아니고
네 엄마에게 그런 말도 안 되는 부탁을 어찌하겠니? 그럼 대체 그 아이를 어떻게 키우실 건데요? 아이라고 하기도 그렇네요. 아직 임신 초기라면서요. 내가 건강하게 오래 살 자신만 있더라도 너에게 이런 부탁을 안 했을 거다. 그 여자에게 양육비니 생활비니 내 선에서 보내주고 키우라고 했을 거야. 아버지, 설마 진서가 그 아이를 네 아들이라 말하고 키워주면 안 되겠니? 아버지, 제발 말이 되는 소리를 좀 하세요, 네? 말이 안 되는 부탁이라는 거 나도 알아. 아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거 말고는 다른 방도가 없어. 아버지, 대체 왜 우세요? 병원에서는 내가 췌장암 말기라고 다음 달에 잘못되어도 이상할 게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 아버지에게는 시간이 별로 없어. 나 죽기 전에 그 여자 뱃속에 있는 그 아이의 거취를 내가 어떻게든 결정하고 떠나야 마음 편히 눈이라도 감을 수 있을 것 같구나. 아버지, 저야 그 아이를 제 아들로 받아들인다고 해도 제 아내가 그걸 받아들이겠어요? 저랑 그 사람 아직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다고요. 네 아내와는 이미 말이 끝났다. 다행히도 그 아이를 거둬주겠다고 했어. 와이프가요? 정말 명의가 그러던가요? 그 아이를 키우겠다고? 여보, 아버님과는 말씀 이미 끝났어요. 여보, 정말 괜찮겠어? 우리 아직 신혼부부고 임신한 상황도 아닌데 어쩌려고? 그게 차라리 어찌 보면 아귀가 맞아 떨어지죠. 그 여자분도 임신 초기라 하니 어머님과 가족들에겐 제가 아기 가졌다고 말씀드리면 되니까요. 여보, 이건 그냥 그렇게 쉽게 얘기할 일이 아니야. 당신 애를 키워본 적도 없으면서 정신 나갔어? 여보, 나 역시 고민 안 하고 결정한 문제 같아요? 천만에. 되려 당신보다 내가 고민 많이 하면 했지 덜 하진 않았을 거예요. 아이를 키운다는 게 아무래도 엄마 손이 훨씬 더 많이 가는 일인데 나라고 이런 결정 쉬웠을 것 같아요? 진서가, 내가 며느라기에게 빌며 부탁을 했다. 네 엄마 성정상 이 모든 사실을 알면 아마 지금 내 상황과는 상관없이 모든 게 다 풍비박산이 날 거야. 이 아비는 이미 다 살았고 죽을 날만 기다리는 입장인데 제발 아비의 과오를 조금만 덮을 수 있게 도와다오. 부탁이다. 여보, 아무리 생각해도 태어날 그 아기를 거둘 사람은 지금으로선 당신과 나밖에 없어요. 그 여자가 키우면 되잖아. 남의 유부남과 해서는 안 될 사랑 용감하게 하면서 그 정도 각오도 못했다는 거야? 내가 그 여자 안 찾아가 봤을 것 같아요? 그 여자 말이 상관요지 나보다 나이도 어려요. 게다가 가진 거 하나 없는 가난한 집안의 소녀가장이에요. 줄줄이 딸린 동생만 셋이고 아픈 할머니까지요. 정말 알면 알수록 들으면 들을수록 첩첩산중이군. 아버지, 대체 어쩌자고 이런 일을 벌이셨어요? 엄마도 모르게 저도 모르게 그렇게 쥐도 새도 모르게 바람 피셨음. 이런 사달을 만들지 마셨어야죠. 미안하다 진서가. 미안하다 세아가. 당신도 이제 그만해요. 이미 엎질러진 물 앞에서 울고 쓸어담는다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아버님, 그만 울고 고정하세요. 저 아들 한 명 입양했다 생각하고 성심성의껏 키우겠습니다. 세아가, 고맙다. 네가 나의 동아줄이 따로 없구나. 이게 정말 대체 언제까지 엄마를 속여요? 평생 비밀이라는 게 없는데 어쩌려고? 여보, 하얀 거짓말이라는 말이 왜 있겠어요? 당신 말처럼 영원한 비밀은 없지. 그렇지만 묵혀놨다 늦게 푸는 진실이 모두에게 약이 되는 경우도 분명 있어요. 바로 지금처럼. 여보,
내가 당신에게 면목이 없다. 그 아이를 외면하면 가장 괴로울 사람은 당신이야. 그러니까 어차피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 빨리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버님, 아무 걱정 말고 치료에만 전념하세요. 그 여자 뱃속에 있다는 그 아기, 오늘부터 제 아들로 삼겠습니다. 그렇게 셋이서 말을 맞추고 그날부로 어머니에게 제가 임신했다고 거짓말했었어요. 임신 기간 동안 친정에 가 있겠다고 일부러 말씀드렸던 거고요. 아유 세상에, 아유 세상에. 그럼 그 긴 세월을 그 양반이 혼외로 나온 그 아이를 네가 아들로 키웠다는 말이야? 십수년의 세월을 어머님을 기만한 죄 달게 받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상황에서 며느리로서, 아내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그것뿐이었습니다. 엄마가 모든 진실을 알면 배신감에 치를 떨면서 아버지를 용서 못할 거라는 걸 알았고, 아버지가 그때 건강하시다면 몰랐을까. 그것도 아니고 췌장암 말기로 시한부셔서 도저히 모든 진실을 엄마에게 말씀드릴 수 없었어요. 아버님께서 마지막 순간까지도 가정의 평화를 지키고 어머님을 노하지 않게 해드리고 싶다고 하셔서 본인이 비겁하게 도망가는 거 알지만 이승에서 지키지 못한 도리와 면목을 저 세상 가서 치르겠노라고 그런 말씀을 저에게 유언으로 남기셨어요. 아유, 고약한 양반 같으니라고. 평생 본인이 저지른 과오를 죄도 없는 애꿎은 너희 내외에게 감당하게 하다니. 아유, 내가 저 세상 가서도 네 아버지를 절대로 용서 못한다. 아니, 못해! 아유. 저는 어디 풀 길도 없고 말할 길도 없는 뒤늦은 배신감에 휩싸여 한참을 오열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눈이 퉁퉁 붓고 가슴이 미어지도록 울다 보니 내가 대체 죄도 없는 아들 내외 앞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 짓인가 싶은 생각이 불쑥 들더군요. 미안하구나, 진서가. 그리고 애미야. 특히 우리 며느리에게 내가 너무너무 미안하다. 너에게는 내가 너무 면목이 없어서 평생 어머니 소리 못 들어도 할 말이 없어. 미안하다. 고맙다, 애미야.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처음엔 솔직히 그저 의무로 강훈이를 키우기 시작했는데 평생을 제가 낳은 딸 소리와 함께 키우다 보니 이제 와서는 강훈이는 큰아들, 소리는 둘째 딸. 둘 다 제게는 똑같은 자식이에요, 어머니. 네가 평생 그런 마음 깊은 희생을 하고 사는 줄도 모르고 나는 강훈이 그것이 제 엄마 아빠를 닮지 않았다고 평생 이상한 의심만 하면서 때로는 며느리인 너까지 의심하며 살아왔구나. 어머님, 상황이 정황 자체가 꼬여버려 그런 건데 제발 자책하지 마세요. 네? 엄마, 제발 그만 속상하셨으면 좋겠어요. 엄마가 이렇게 힘들어하실까 봐 저희 내외가 마음이 무거우면서도 사실을 말씀 못 드린 거예요. 진서가 평생을 애 참 많이 썼다. 네 못난 애비가 저지른 과오를 단돌이 한다고. 죄도 없는 너희 내외가 평생을. 저는 아들과 며느리 내외의 십수년에 걸친 희생과 인내가 마음에 사무쳐 또다시 오해라고 말았습니다. 그때였어요. 삑삑삑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리며 손자, 아니 제 아들의 배다른 이복동생인 강훈이가 집 안으로 성큼성큼 들어오더군요. 말씀들 다 나누셨어요? 강훈아, 너 혹시 우리가 하는 얘기 다 들은 거야? 들으려고 한 건 아닌데 어쩌다 보니 죄송합니다. 네가 죄송할 건 없지. 그런데 괜찮니? 저야 제 출생의 비밀 안 지 제법 오래됐잖아요. 할머니께서 충격받으셨을까 봐 전 그게 걱정이에요.
아니다, 강훈아. 그래, 솔직히 내가 아무 충격 안 받았다면 그건 거짓말이겠지. 그렇지만 너에게는 아무런 억하심정이 없단다. 그것만은 내 진심이니 꼭 알아줘. 할머니,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평생 제 손자로 알았던 그 아이, 강훈이가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비는 겁니다. 아니지, 강훈아. 갑자기 너 왜 이러니? 네가 나에게 용서를 빌 일이 뭐가 있다고. 저 한 5년 전쯤에 제 진짜 엄마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엄마 아빠께 들었어요. 그때 충격이 너무 컸고 솔직히 제 친부모님에 대한 부끄러움과 미움이 너무 컸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할머니께 죄송한 마음이 너무 컸어요. 아니야, 강훈아. 네가 그런 말을 하면 안 돼. 세상에 태어나며 부모를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너 역시 그런 건데 그런 네가 왜 내게 용서를 비니? 제발 그러지 마라, 강훈아. 제 어머니를, 아버지를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는 세상에 안 계셔서 할머니께 용서를 구할 수 없지만 제가 대신 사죄드릴게요. 자꾸만 제 부모를 대신해서 저에게 용서를 비는 강훈이었습니다. 어린 마음에 그동안 마음속에 품어왔을 그 무거운 짐을 생각하니 억장이 무너지는 것만 같더군요. 생물학적인 진실을 떠나 평생을 제 손주로 알고 살아온 그 아이 강훈이가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전 불현듯 이제 세상에도 없는 남편에 대한 뒤늦은 배신감으로 아이들 앞에서 어른답지 못한 모습을 보이는 걸 그만해야겠다는 결론을 내렸죠. 강훈아, 나와 딱 2가지만 약속해다오. 나는 그거 말고 너에게 바라는 게 하나도 없다. 그게 뭔데요, 할머니? 앞으로 2번 다시 할머니에게 미안하다는 말 하지 않기.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나를 할머니라고 불러주기. 약속할 수 있니? 네, 할머니. 약속할게요. 저와 강훈이는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사춘기에 접어들며 우는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는데 훌쩍 큰 강훈이가 어린아이처럼 제 품에서 흐느끼는 모습을 보자 마음이 많이 아프더군요. 그 일이 있고 며칠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가게를 파하고 집으로 돌아와 씻으려는데 며느리가 들어오더군요. 무슨 일이니? 어머니, 지금 잠깐 저랑 얘기할 시간 되세요? 그래, 거기 앉아. 뭐, 나한테 할 말이라도 있어? 어머니, 실은요. 다름이 아니라 무슨 일이길래 그리 뜸을 들이니? 강훈이가 네 남편 이복 동생이라는 거. 그거보다 더 충격적인 사실이 또 있어? 저도 모르게 농조 비슷한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며느리와 나 사이에 좀 어색한 침묵이 흘렀죠. 내가 농담할 일이 아닌 걸 가지고 농을 던졌구나? 어머니, 실은 강훈이 생모 말이에요. 강훈이 낳은 여자 말이니? 네 시아버지와 바람을 피웠던? 네, 실은 그 여자가 얼마 전에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평생 지아들 내팽개쳐 놓을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연락을 해? 그 여자가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사업을 했나 봐요. 뭐 나름 중간에 고생도 많이 했더군요. 할머니 투병도 오래 하다 돌아가셨다고 하고 동생들 뒤치다꺼리에 사업 부침해. 그래서 뭐 이제 와서 강훈이를 보고 싶다니? 네. 중간에도 강훈이를 데리러 오려고 했는데 또 10년 전에 교통사고를 크게 당해 죽다 살아났나 보더라고요. 사업도 망했다 재계약일 반복해서 이제야 여유가 생겼다나요? 강훈이도 알고 있니? 지 엄마가 저를 찾는다는 걸? 강훈이는 알고 있어요.
실은 얼마 전에 강훈이는 생모도 만났고요. 피는 물보다 진한 법이니 천륜을 거스를 순 없는 거겠지. 강훈이가 제 엄마를 자꾸 보고 싶다는데야 말릴 수야 없지. 그래서 말인데요, 어머니. 강훈이 친모가 강훈이를 데리고 미국으로 가고 싶다나 봐요. 뭐? 미국에? 네. 미국서 한국 음식점을 하는데 장사가 잘 돼서 돈을 제법 모았나 보더라고요. 이제는 건강도 회복하고 재력도 된다면서 이제라도 강훈이 데려가서 엄마 노릇 하고 싶다네요. 솔직히 염치 없고 이제와 왜 그러나 싶다만 상황이 그러했고 또 지 아들을 엄마가 찾는다는데 뭐 무슨 수로 말리겠니? 그런데 강훈이 의견은 어떠니? 제일 중요한 게 강훈이 생각 아니냐? 강훈이가 안 그래도 여기 학교 생활 많이 답답했잖아요. 안 그래도 자퇴해서 홈스쿨링 하고 싶다는 걸 1학년만 맞춰보자 계속 설득 중이었다는 건 어머니도 아시는 사실이고요. 그래서 미국에는 강훈이가 다닐 만한 학교가 있다든? 미국에 그 강훈이 생모가 산다는 지역에 강훈이가 가고 싶어 하던 유명한 예술 칼리지가 있대요. 그곳을 강훈이도 가고 싶어 하고요. 그럼 뭐 얘기 끝난 거 아니니? 키운 정이 무서워서 마음이 아프고 허전하다만 우리가 잡는다고 잡을 수 있는 일이 아닌 듯 하구나. 저랑 강훈 아빠도 얘기를 많이 나눴는데 강훈이 보내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네요. 그래, 너희 내외도 속이 시끄러웠겠구나. 그 긴 세월 강훈이 키운 것도 대단한데 또 자식으로 정이 잔뜩 든 애를 보내려니 그 속이 오죽했을까. 어머니, 그래도 제 마음 알아주시는 건 어머니밖에 없는 것 같아요. 세상 천지 어미 마음 아는 게 자식 키워본 어미 말고 또 있겠니? 어미 마음만큼 한 길로 통하는 마음도 없지. 그렇게 강훈이는 17년 만에 저희 가족을 떠나 제 생모 곁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강훈이 생모라는 여자 말입니다. 말이 좋아 강훈이 생모지. 솔직히 저에게는 과거 남편과 외도를 저지른 상간녀이죠.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이 아들 내외의 희생으로 평생 강훈이를 손자로 알고 산 과거가 길어 그 여자를 상간녀라 함부로 욕을 못하겠어요. 그 여자가 밉지 않아서도 아니고 남편을 용서해서도 아닙니다. 이유는 단 하나. 그 여자가 강훈이의 생모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그 강훈이의 생모가 한국으로 강훈이를 데리러 와서는 저를 찾아왔더랍니다. 기별 없는 방문에 저는 너무 깜짝 놀랐죠. 백반집 문 닫을 시간쯤에 혼자서 저를 찾아온 강훈이 생모였습니다. 그때 마침 며느리도 와서 가게 마감을 도와주고 있던 터라 저와 며느리가 그 여자를 만났죠. 아니, 강훈이 어머니, 여길 어떻게 하시고... 죄송합니다. 미리 연락을 드리고 왔어야 하는데. 강훈이한테 물어보고 아셨어요? 네. 두 분이 오늘 여기 계시단 얘기 듣고 염치 불구하고 찾아왔어요. 그 여자는 문득 저를 보더니 대뜸 무릎을 꿇고 석고대죄를 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사모님. 진작에 찾아뵙고 용서를 빌었어야 했는데 제가 그간 찾아뵐 수가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해요. 저희 강훈이를 키워주시고 걷어주셔서요. 손으로 비는 신용까지 하며 사무치게 용서를 구하는 여자였습니다. 이제 그만 일어나세요. 그리고 그쪽이 고마워할 사람은 제가 아니라 우리 며느리고요. 저야 손주로 알고 살았지만 평생 자식처럼 강훈이를 키운 건 저희 며느리니까요.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작은 사모님께도 제가 죽을 때까지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도 모자라죠.
강훈이 어머니, 이제 그만 일어나세요. 저희 가족들은 해묵은 오해를 풀었고 이제 더 과거 얘기는 꺼내지 않기로 했어요. 며느리 말이 맞아요. 당신과 죽은 내 남편에 대한 배신감이 사라진 건 아니지만 세월이 그만큼 흘렀으니 다 덮어두기로 했어요. 그러니 그만 울고 돌아가세요. 제가요, 두 분께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 여자는 가방 안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더군요. 우리 강은이를 평생 자식처럼 걷어준 두 분께 어떻게 은혜를 갚을까 하다 제 나름 내린 결정이니 제발 마다하지 말고 받아주세요. 물론 이런 게 두 분의 희생과 큰 마음에 비할 바는 아니겠지만요. 그 여자는 대뜸 그런 말을 남기고 도망치듯 가게 밖으로 나가버리는 겁니다. 저와 며느리는 의아해하며 봉투를 열어보았습니다. 어머니, 봉투 안에 수표가 들어있어요. 그런데 금액이... 봉투 안에 수표 금액을 본 저와 며느리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10억 원이라는 거액의 수표를 두고 간 여자였어요. 아니지, 저 여자가 도대체 왜... 사업으로 성공해서 이제 자기가 가진 건 돈뿐이라고 저번에 만났을 때 자꾸 얘기해서 저 여자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나 했는데 이걸로 보답을 하겠다는 예고였나 보네요. 세상에, 말도 안 되는 금액이다. 그리고 강훈이 키운 값을 무슨 돈으로 받는다니? 돈 받자고 강훈이를 거둔 것도 아닌데. 그러게요. 내일 날이 밝으면 연락해서 돌려주죠 뭐. 그래, 네가 만나서 돌려주려무나. 그렇지만 다음 날이 되어서 며느리가 그 여자를 만났을 때 강훈이의 생모는 한사코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제발 그거라도 두 분이 받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전 집안의 소녀가정으로 할머니와 제 동생들 거둔다고 막상 제가 제 배 아파 낳은 아들을 못 거뒀어요. 그 마음의 짐과 죄의식이 엄청났는데 그나마 그걸 덜게 해준 분들이 두 분이세요. 그래도 너무 금액도 크고 강훈이를 돈 받자고 저희가 키운 것도 아니고요. 알아요. 저도 압니다. 왜 모르겠어요. 두 분처럼 마음이 곱고 영혼이 고귀한 분들이 세상에 흔치 않다는 거 누구보다 더 잘 알아요. 아니 저기 그런 공치사를 듣자고 드린 말씀이 아니라 두 분 발끝에도 못 따라가겠지만 전 지금부터라도 남은 생은 우리 강훈이 엄마로 최선을 다해 살아보려고 해요. 지난 시간 엄마 노릇 못한 걸 돈으로라도 보상하려는 제 마음이니 제발 제 성의를 받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울며불며 간곡히 매달리는 강훈이 생모였고 며느리와 저는 고심 끝에 그 여자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학교에 자퇴서를 내고 강훈이는 제 생모를 따라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떠나는 날이 다가오자 집안 분위기는 초상집같이 서글퍼졌습니다. 17년간 아들로 손주로 생각하고 키운 그 아이가 품을 떠난다는 사실이 실감이 나질 않아서였죠. 할머니, 저 이제 가요. 안녕히 계세요. 오냐? 먼 길 조심히 가고 할머니 보고 싶을 때마다 영상통화하기로 한 거 있지 않았지? 네, 할머니. 고혈압약 잊지 말고 잘 챙겨 드세요. 그래, 너도 밥 잘 챙겨 먹고 미국 가서도 공부 열심히 해야 한다. 네, 할머니. 이제껏 저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강훈이는 결국 울음을 터뜨렸고 저 역시 참았던 울음을 왈칵 쏟고 말았습니다. 아들 며느리 내외도 한참을 강훈이를 끌어안고 펑펑 울고 말았죠. 강훈이를 그렇게 미국으로 보낸 지 어언 1년 반의 세월이 지나갑니다.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강훈이는 그곳에서 원하던 예술 전문 칼리지에 합격해서 잘 적응해서 학교를 다닌다고 하더군요. 어머니, 다음 주가 아버님 기일이잖아요. 벌써?
이 시아버지 제사가 돌아오는구나. 강훈이가 아버님 제삿날 귀국해서 들어온다네요. 공부하느라 바쁠 텐데 기특하기도 하지. 제사도 제사인데 저랑 어머님 보고 싶어서 한국 들어온다네요, 강훈이가. 혹시 한국에 지 여자친구 보고 싶어서 들어오는 건 아니고? 어머니, 그 세연인가 하는 여자의 말이세요? 그래, 그 세연인가 내연인가 하는 여자의 엄마가 눈에 쌍심지를 켜고 지 딸 일기장 흔들어대던 게 엊그제 같구나. 뭐 그 여자엔 우리 강훈이 미국 가서 성적 좀 올랐을라나? 어머니도 참. 안 그래도 둘이 헤어진다고 울며불며 강훈이가 미국 갔는데 강훈이 귀국하면 그 여자의 소식도 한번 물어봐야겠네요. 남편의 제수 음식을 준비하며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군요. 강훈이를 손자가 아닌 남편의 혼외자로 알고 처음 맞는 제사였으니까요. 남편이 생전 좋아하던 음식 중에 메밀전병이 있는데 매년 제사에 저는 그 메밀전병을 준비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제사에는 그 음식을 뺐어요. 왜냐고요? 세상에 없는 남편에게 유일하게 화풀이하고 복수할 수 있는 소심한 방법이 그거 하나라 그랬습니다. 남편이 이번 제사에 메밀전병이 없다고 서운해할까요? 양심이 있다면 아마 제게는 서운하다 말은 못하겠죠. 대신 강훈이를 손자가 아닌 아들로 제사상에서 볼 수 있으니 그 사람은 제게 서운하다 말은 아마 못할 겁니다. 커다란 미움과 증오만으로 끝날 수 있었던 일이 며느리와 아들의 10수년에 걸친 희생과 인내로 이런 식의 마무리를 짓게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 세상 일이란 게 한두 마디로 설명할 수 없는 복잡한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강훈이를 미워하려고 한때 생각도 해봤지만 그게 그렇게 되어지지가 않더군요. 그 아이를 손주로 생각하고 산 세월이 너무 길어서 이제는 그 아이를 미워하는 게 불가능해져 버렸달까요? 제 마음속에서 미움과 증오를 앗아가준 며느리와 아들의 깊은 배려에 새삼 감사하단 마음이 듭니다. 하늘나라에 있는 남편에게는 아주 먼 훗날 저 세상에 가서 시시비비를 따질 날이 올 거라 생각합니다. 그때까지 먼저 떠난 사람의 과오일랑 덮어두려 합니다. 며느리와 아들이 그 옛날 감당할 수 없는 진실을 저 깊은 곳에 덮어두었던 것처럼요.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